자, 일단 보시는데 1페이지에서 딱히 할 얘기는 당연히 없고요. 1페이지 해설을 할 건 없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6번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하는 문제여서 사인값 이렇게 준 다음에 사인하고 탄젠트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 참고로 주어진 식은 사인 전체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식이었고요. 그러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변형하면 어떻게 돼?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다시 말해서 코사인 값을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준 거구나. 지금처럼 하나의 삼각비 코사인 값을 준 다음에 사인이나 탄젠트를 물어봐요. 자, 일단 써드릴게. 지금처럼 하나의 삼각비를 준 다음에 다른 삼각비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 뭘 그린다? 뭘 그려서 풀어 얘들아? 직각삼각형 그려서 따졌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빗변과 아랫변의 비가 3분의 1이라는 거니까 3하고 1로 잡아주시고 피타로 높이를 2루트 2로 잡아주시면 각에 대한 나머지 사인이랑 탄젠트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 값을 구한다 치면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2루트 2인 것이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아랫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2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삼각비를 주고 다른 삼각비를 물어봐서 직각삼각형으로 비율 구하는 건 다들 잘해요, 사실. 근데 뭐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 부호 때문에 틀려. 부호 때문에 많이 틀려. 그래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한 거여서 부호를 잘 따져 주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는 언급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코사인 값이 지금 음수라는 거지. 코사인이 음수라는 거는 몇 사분면 또는 몇 사분면이라는 거야. 2사분면, 그치? 아니면 3사분면이란 뜻이겠지? 만약에 2사분면이면 사인은 플러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지 않을까요? 만약에 3사분면이면 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플러스지 않을까요? 아무튼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텐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둘의 곱이잖아. 뭐가 됐든지 간에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두 수의 곱으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학생들이 3분의 8로 착각해서 잘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항상 부호를 좀 주의해주자. 이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 좋습니다. 나머지 7번 할 얘기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계산은 잘 하셨고 혹시나 높아시면 설명 잠깐만 드려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라 우리가 합차 공식꼴로 정리하면 조금 더 예뻤을 거야.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그지? 그럼 앞에는 로그 6이라 볼 수 있고 뒤에는 로그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지금 마지막에 B까지 곱해서 A, B 곱해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A 값 방금 구한 거에다가 추가로 문제에서 준 B 값 로그 6의 10을 곱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로그 6 같은 경우는 밑에 10이 숨어져 있는 상용 로그인 거라서 뒤에 있는 얘하고 서로 역수관계나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요것만 남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해서 10의 지수에다가 로그 2분의 3 올려주시고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꿔주시면 정답 깔끔하게 2분의 3 나왔었습니다. 혹시 계산해서 꼬였을까봐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9번 가겠습니다. 9번은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진짜 많이 나오지. 자, 지금 시각이 0일 때 원점을 출발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를 준 다음에 양수 A에 대해서 시각이 A일 때 P의 위치가 0이래요. 여러분 그 적분 파트에서 이런 개념 배우신 적 있으시죠? 속도를 Vx라고 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식을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했었죠, 우리?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랬어? 전체 시간 단위에서 속도를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이 무슨 뜻인데? 라고 한다면 위치의 변화량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서 어떤 수가 3에서부터 출발을 했어. 그래서 한 마이너스 7 정도를 움직였어. 그럼 얘 어디가 있니? 마이너스 4에가 있지. 그랬다가 갑자기 플러스 8 정도 더 갔어. 그래서 얘는 최종 위치가 얼마로 끝나? 4로 끝나. 이런 운동을 하는 애가 있다고 쳐. 3에서 마사 갔다가 8 더해져서 4까지 가는 이런 운동을 했어. 이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고 끝난 건데 이게 위치의 변화량. 최종적으로 3에서 출발해서 4로 끝나잖아.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라고 봐?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의 정의거든요. 그럼 봐봐 문제에서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거든. 원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시각이 A일 때 위치가 0으로 끝났대. 0에서 출발한 애가 0으로 끝난 거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얘는요. 처음에 출발할 때 시각 0에서부터 시각 A일까지 범위에서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데 그 위치의 변화량이 결국은 0이구나. 요렇게. 이해했을까? 그래서 문제에서 식 줬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적분만 하시면 돼. 식만 세울게 얘들아. 요렇게. 그래서 아마 계산하시면은 여기에서 A 값 얼마 나와? 3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산 과정 안 보여드려도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0에서 2A까지, 즉 2A면 6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했었죠? 그치. 시간 단위 범위 안에서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시키면은 움직인 거리가 됐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0에서 6A까지 범위에서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죠. 이 문제가 되고 참고로 주어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차는 마3t로 잠깐만 묶어주면 t-2인지라 0하고 2를 절편으로 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6까지 가는 동안에 0에서 2까지는 양에서 놀고 2에서 6까지는 음으로 노니까 범위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식만 세워줄게 얘들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0에서 2까지는 양에서 노니까 절대값 안에 식 자체를 그냥 적분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는 R에서 노니까 마이너스 붙인 함수를 갖다가 적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결과적으로 116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쪽 파트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 공식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적분 가장 마지막 파트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 공식만 알면 솔직히 푸는 건데 공식을 공부를 안 해놔가지고 공식 몰라서 틀렸어 이런 경우 많단 말이지. 그래서 게으르게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익히셔서 앞으로 틀리지 마세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아시겠죠? 자, 먼저 10번 문제는 수열 문제인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이 아래 첨자 n이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면 무조건 값을 10으로 보시고 만약에 n이 3의 배수면 무조건 값을 마이너스 19로 봅시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시그마를 지금 두 개를 줬는데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첫째 항부터 3n번까지 항을 전체적으로 더한 합을 주고 이 둘이 서로 같도록 하는 자연수 n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 받자마자 뭐 했냐면 이거 넘겼어요. 넘겨서 시그마끼리 미리 계산을 하자고. 그렇게 하면 더 깔끔하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거야. 그게 결국 0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첫 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은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남아요? n번째 항까지 날아간 거잖아. 그럼 몇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그치?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3n번째 항까지가 남아있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풀어서 말하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치?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3n번째 항까지 한만 남고 그 합이 결과적으로 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에서는 요거 만족하는 n 찾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참고로 미리 파악을 해놓을까? 이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야? 거기만 이렇게 쏙쏙쏙 비켜가고 있어. 2n개입니다. 2n개. 그러니까 잘 모르면 뒤에 아래 첨자 수에서 아래 첨자 수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보면 되죠. 전체 몇 개 얘들아? 2n개입니다. 2n개. 2n개의 항을 지금 쭉 더해가지고 0을 만들어주세요. 이거거든. 여기까지 했을까?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전체 2n개의 항 중에서 결과적으로 3의 배수 번째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9로 보고 3의 배수가 아닌 번째는 무조건 10으로 봐서 더해서 0이 됐다라는 거니까 이 2n개 중에서 10은 몇 개고 마이너스 19는 몇 개야? 이게 포인트 아닐까? 이 안에 10은 몇 개고 마이너스 19가 몇 개야 합이 0이 될까요? 이게 포인트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전체 이 2n개 중에서 일단 이 아래 첨자가 n이 3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m개, 그 외에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그러면 2n-m개라고 놓고 생각하려고. 내 말 이해했을까? 전체 2n개 중에서 아래 첨자 n이 3의 배수인 애들은 m개, 그 외에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2n 빼기 m개라고 보려고. 그럼 뭘 세울 수 있냐면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요. 자, 3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그지? n이 아래 첨자가 3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그 값을 마이너스 19로 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9가 지금 n번 더해진 거 아닐까? 이해했어? 3의 배수가 아닐 때마다 10을 더하기로 했으니까 10은 지금 뭐야? 2n-m개 더해진 거 아닐까? 그렇게 더해서 합이 얼마인 거야? 0입니다. 태연 이해했어?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9m 플러스 20n 마이너스 10m이 0입니다. 해서 넘겨주시면 20n은 29m과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만나요. 참고로 여러분 두 양쪽 식이 같은데 두 식이 서로 같은데 앞에 여기 곱해진 20이랑 뒤에 곱해진 29는 서로 소예요. 서로 소인데 같아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n에 분명히 29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야 둘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29가 분명 있는데 여기 29가 없잖아. 같아지려면 n이 결과적으로 무슨 수면 되는 거야, 얘들아? 29의 배수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선지를 보시면 29의 배수가 딱 하나 있죠. 그래서 n값 얼마 돼? 29가 되는 거지. 이해했을까?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선지 때문에 바로 5번하고 시험에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게 n이 29의 배수니까 막말로 58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물론 시험 때는 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추후에 생각해 봤을 때 이게 29가 아닐 수도 있잖아. 58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n을 하나 더 큰 58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29의 배수인데 29 곱하기 2로 본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 m 같은 경우는 얘네가 갖고 있지 않은 20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 지금 29의 2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2배를 해줘야 되지. 다시 말해 수가 서로 같아지려면 m 값은 얼마가 돼야 돼? 40이 돼야지. 이게 지금 m이 뭐냐면 3의 배수의 개수였단 말이죠. 3의 배수가 지금 40개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외는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지금 전체 개수가 2n개잖아요. n에다 58 집어넣으면 58 곱하기 얼마니? 116이니? 전체 116개에서 저기 3의 배수인 개수만큼 빼주면은 결과적으로 76개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성립하는 건 맞을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3의 배수를 3의 배수를 40개로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제 구한 애들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n자리에 58 집어넣으면 A 59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60번째 항, 61번째 항 이렇게 더하지 않겠어요? 그럼 마지막은 3n이 들어가면서 귀찮으니까 그냥 58 곱하기 3이라고 할게. 이렇게 해서 0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래 첨자 얘네가 3의 배수인 애들이 40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래 첨자 3의 배수가 60에서부터 출발,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20에서부터 출발해서 3 곱하기 58로 끝난단 말이지. 그러면 3 곱하기 20, 3 곱하기 21, 3 곱하기 22 해서 3 곱하기 58까지 해서 아래 첨자 3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보면 40개가 아니라 39개가 나와요. 모순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뒤는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시험 보는 중이면 29의 배수인 거 알면 29하고 바로 끊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 외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려요. 됐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막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네. 그치? 근데 내 생각에는 10번보다는 11번을 더 많이들 맞추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11번은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 함수를 줬고요. x 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4a 준 다음에 이 함수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때 f2 계산하세요. 극대극소 얘기 나왔으니까 함수 뭐하고? 미분해주고 최대한 인수분해까지 해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a가 0 아니라 그랬으니까 둘이 겹쳐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요 도함수의 절편이 0과 마이너스 2a라는 걸 알았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함수가 그지? 이 도함수 아래로 블록인 이 도함수가 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2a인 건 알겠는데 0이 앞이냐 마이너스 2a가 앞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겨가지고 거꾸로 마이너스 2a가 앞이냐 0이 앞이냐 요거지. 그래서 어떤 케이스일지 모르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만 쓰지 말고 요걸 추가적으로 범위로 좀 잘 세워주세요. 마이너스 2a가 양수란 소리잖아. 다시 말해 a가 뭐? 음수일 때 요 말인 거지. 요거는 마이너스 2a가 음수인 거니까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함수에서는 뭐 따져? 부호 따지잖아. 그치? 아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소인 지점은 감소했다 증가하는 요 지점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 그랬으니까 함수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0과 같습니다를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 안 보여드려도 될까요? 대입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a 구하면 a 값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되고 나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 되는 거야.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따져봤더니 풀마풀이어서 0일 때가 극소가 돼가지고 함수에 0을 집어넣어보면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입니다. 주어진 함수에 0 집어넣으면 4a고 그 값이 마이너스 40입니다. 하면 a 값은 마이너스 10 되는 거 아닌가요? 애시당초 나왔던 조건하고 만족이 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함수식 알아냈으니까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F2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4가 정답으로 나오더라. 아니면 혹시 학생들 중에서 비율 관계에 좀 능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fx 함수를 이렇게 정리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요 fx 함수를요 앞에만 x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3a 뒤에 플러스 4a라고 둘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 4a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진 앞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얘는 뭐야? A 0에서는 중근이고 마이너스 3a에서는 그냥 근인 거잖아. 그럼 생김새가 만약에 0이 마이너스 3a보다 앞쪽에 있다면 접하고 관통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a 이런 경우가 되겠지? 전체적으로 얘를 4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는 x축이 아니라 y값이 4a인 거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마이너스 3a가 더 작은 값이어서 마이너스 3에서 그냥 근, 0에서 중근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4a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가 돼버리면은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0인 거고 요 값이 마이너스 40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a는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가 돼버리니까 모순.
그럼 여기에서 이때는 극소가 요 지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율관계 들어가는 거죠. 비율관계 몇 대 몇이죠? 2대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돼서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서 극소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4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솔직히 조금 더 편하게 푸실 수 있긴 해요. 근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면 원래대로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10번 문제보다 11번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12번 문제는 F함수 일단 3차 함수씩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원점에서 주어진 F의 근 접선에 접점을 A라 하세요 라는 말이 주어졌거든. 여기서 이제 생각해줘야 돼. 우리 접선 문제에서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긋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던 게 뭐였어? 접점을 어떻게? T, 그치? A 접점을 T, 로 설정하기로 했던. 이거 당연한 거야, 그치? 그래서 T, 로 설정해서 주어진 3차에 집어넣어서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이건 항상이야. 항상.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긋는 문제가 주어지면 접점을 무조건 임의로 T, 설정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 풀이가 뭐라 그랬지? 얘를 접점으로 하고 그리고 얘를 지금 미분해서 t를 집어넣은 기울기, 다시 말해 f't 기울기도 임의로 구하고 그래서 접방도 임의로 세웠는데 그 접방이 원점에서 그은 거면 원점을 지나가니까 원점을 대입해서 t 구하기. 항상 그렇게 했었잖아. 그치? 다시 한번 이 접점 임의로 두고 기울기도 임의로 두고 접방도 임의로 둬서 0,0 대입해서 t 구하기.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고 접점 잡았잖아. 밖에 있는 요 점, 원점하고 접점을 이어준 요 선분의 기울기나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나 같습니다. 기울기로 식 세우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랬어. 뭐라고? 두 점을 이어준 선분의 기울기와 미분해서 만든 접선의 기울기나 서로 같은 거라. 기울기 이용해서 식 세우면 훨씬 더 편하다고. 나중에 접방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선분의 기울기란 뭐야? 요 두 점을 가지고 만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식이 어떻게 돼? d분의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되는 거라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뭔데? 미분해가지고 접점에 x좌표 t 넣은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 3t제곱 플러스 4t 빼기 1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분모 t가 보기 싫으면 전체적으로 t를 곱해서 분모를 사라지게 해서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방정식 넘겨서 뭐 조립제법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t값이 딱 유일하게 1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접방을 세워서 원점을 대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했어 항상. 자, 구했어. 그래서 A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지. 여기가 1이구나. 1, 대입해서 6이구나. 그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서 B는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일단 요거는 마이너스 2. 그대로 수선의 발 내렸으면 요 X좌표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넓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촉분해야 되잖아. 근데 0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이 아무래도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왼쪽 부분의 넓이는 그냥 F함수 X축과 이루는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F 자체를 적분만 시켜주면 되지. 첫 번째 어떻게 가요? 마이부터 0까지 범위에서 F함수를 정적분 시켜주시면 됩니다. 미리 계산하지 말기. 이거 미리 F함수 집어넣어서 미리 계산하지 말기. 넓이 구할 때 특히 어떻게 될지 몰라. 거기다 이어서 두 번째 이 부분의 넓이는 뭐야? 0에서 출발해서 요 접점 1까지 범위에서 F함수와 직선이 이루는 넓이니까 F에서 직선을 뺀 걸 적분해줘야 되는 거죠. 참고로 직방은 뭐야 얘들아? 바로 구할 수 있겠는데? 그치? 얘는 지금 기울기가 1, 6이니까 기울기 6에다가 원점 지나가니까 6x인 거잖아요. 그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범위에서
위에 있는 함수 fx에서 아래에 있는 6x를 빼서 정적분시킨 값을 계산하자. 왜 내가 미리 계산하지 말라 그랬냐면 요 인테그랄을 분배해주면 똑같이 f 적분을 하는데 마이부터 0까지 플러스 0부터 1까지가 나오니까 적분 구간이 이어지거든요. 그럼 한 번에 계산하면 되잖아. 마이부터 1까지로 한 번에 이어서 f 정적분 시켜주시고 남은 마이너스 6x만 따로 적분 시켜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계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됐을까?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4분의 51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이제 무슨 생각해줘야 되냐면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T, 로 설정하고 요 노란색으로 항상 씩 세워준다. 요거 한 번만 더 상기. 좋습니다. (13번) 잘했어? 괜찮았어? 아직 삼각함수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자, 지금 f를 두 갈래로 갈라놨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서 그 둘을 뺀 값이 4와 같습니다를 만족하는 모든 a의 곱을 구하시고 다만 a는 0은 아니에요 조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얘들아 그래프의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그래프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근데 일단 얘들아 얘는 a가 뭔지 몰라서 잠깐만 보류. 얘부터 그려볼게. 얘부터 0부터 출발할 건데 정확히 나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기존 코사인부터 볼게. 기존 코사인부터. 기존 코사인 함수는 0에서 출발해서 파이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그래서 0,1에서 출발해서 파이, 마일로 끝난 요런 함수였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했냐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전체적으로 함수를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무슨 대칭하겠다는 소린 거지? X축 대칭. 맞아. 그럼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X축 대칭인 그래프, 증가로 바뀐 그래프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걸 뭐 한 거야 얘들아? 플러스 1. 전체적으로 1만큼 올린 거죠. 그럼 최소 0에 최대 2가 되는 함수. 이거 이제 그려볼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0에서 출발해서 2까지 증가하는 이런 느낌의 함수로 갈 거라는 거지. 이때가 파이, 이때가 0, 이때가 2, 이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1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는 완벽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 이제 왼쪽이 궁금한 거거든. 얘들아 A가 붙기 전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범위에서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그냥 사인.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이거 반대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파이부터 0 이렇게 생겼어. 이때 최소는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이걸 지금 뭐 했냐면 전체적으로 A 실수배를 했어.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지. 앞에 곱해진 A의 뭐? 부호, 그치? 요 A가 만약에 양수로 곱해진 거면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제 최소만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고 A가 만약에 음수면 전체적으로 뒤집어져 올라왔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라는 소리 아닐까요? A가 양일 때, 음일 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봐 이 말인 거고 음수부터 얘기해볼게. 음수부터. 쉬운 거부터. 자 그러면 기존 함수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거꾸로 미안해. 양수부터 얘기할게. 헷갈렸어. 자, 기존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양수를 곱해도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A배가 된 거니까 최소값만 뭘로 변신해? 최소값만 뭘로 변신하게 돼? 그치, 마이너스 A로 변신을 하게 돼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래프가 완성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출발해서 파이까지 전체 구간에서 봤을 때 최대값은 얼마야? 제일 위에 있는 2잖아. 최소값은 얼마야? 제일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A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세요 라고 해서 그 값을 계산한 게 4입니다. 즉 2 플러스 a가 4입니다 라고 했던 거니까 첫 번째 나오는 a 값은 2고요. 얘가 양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꼭 해주시고. 됐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오른쪽은 똑같이 가요. 이건 고정이야. 이렇게 해서 파이일 때 2고 0입니다. 이건 똑같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 앞에 개수가 음수라도 돼버리면은 원래 그래프가 이제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서 최대도 마일에서 이제 뭘로 올라와? a로 올라오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원래 게 이제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 a가 음수였으니까 올라와서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라 볼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내가 그림을 그려버리면 전체적으로 범위에서 봤을 때 최대가 인 거는 확실. 그럼 최소가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그럼 최대 2에서 최소 0을 빼버리면은 값이 4가 아니라 2가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전체적으로 무슨 느낌이어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위로 최대한 2를 넘어서 최대를 변신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의 최대값이 결과적으로 최소는 0으로 고정이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2를 빼서 4가 돼야 되니까 최대 얼마? 4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A값은 계산 안 해봐도 바로 나오는 거죠. 음수로서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때 이 둘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곱해서 답 내시면 정답 마이너스 8 나오는 거지. 생각보다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A의 부호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질 거라는 걸 생각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지. 네, 일단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기 나와 있는 네모박스 조건을 이해하는 게 먼저야. 이해를 해야 뭐 그래프 개형을 따지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x2가 x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A값의 범위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선생님, 이 부등식이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일단 첫 번째로는 적분 구간이 같은 걸 캐치했어. 그래서 아예 한쪽으로 넘겨서 같이 보려고. 한 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 적분 그 피적분 함수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얘를 넘겨서 ft 마이너스 f 프라임 a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그 뒤에 t 마이너스 a 달려 있었고 그 뒤에 마이너스 fa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플러스 fa로 해가지고 ft를 뺀 나머지를 한 번에 괄호로 묶어서 dt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놓으려고. 이걸 왜 그렇게 놔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셔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문제를 좀 많이 푼 학생들은 이걸 넘겨서 이렇게 정리할 생각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ft란 그냥 문제에서 언급한 f함수고요. 얘들아 이 함수 뭔지 혹시 알겠어? 그치, 접방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를 채야 돼. 선생님, 기울기에서 t 빼기 접점의 x좌표 뺐고요. 여기 접점의 y좌표니까요. 넘어가주면 접방이 완성되겠네요. 이걸 캐치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f함수고 얘는 뭐라고? f함수, ft로 할게. 함수 a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이해했어? 지금 둘을 뭐 했어 얘들아? f함수랑 접선함수를 빼가지고 정접분을 시켰어. 두 함수를 빼서 정접분을 시켰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넓이를 구했다는 거지.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한 거야. 다시 한번 쓸게. f함수랑 그냥 이건 접선이라고 할게요. 접선이랑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한 건데 그 넓이식이 항상 아까 모든 x1, x2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항상 0 이상입니다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넓이가 궁금해서 두 함수식을 빼가지고 적분을 시켰는데 무조건 0 이상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치. 항상 뭐야? 얘가 이 접선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는 거지. 있잖아. 이 함수가 접선보다 아래에 있기라도 하면 정적분을 시켰을 때 음수도 껴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적분 구간 x1, x2에서 무조건 0 이상이다를 만족했다는 거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쓸게. ft 함수가 접선보다 ft가 주어는 써야지. ft가 접선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쓸게.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그걸 만족하는이 무슨 말이야? F가 접선보다 위에 있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다 모아보면 마일 이상, 이하 3 이상이에요. 이 A가 뭔데 얘들아? 접점이잖아. 그지? 접점을 마일이거나 마일보다 왼쪽으로 잡거나 3이거나 3보다 오른쪽으로 잡으면 무조건 접선보다 F가 더 위에 있어. 이 말인 거야. 이해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접점을 마일 이하나 3 이상으로 잡으면 무조건 함수가 접선보다 위에 있어.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걸 보고 F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 4차 함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힘들어. 혹시라도 이제 잘 모르면. 선생님, 4차 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참고로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감소로 출발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러면 혹시 말 되나요? 그러면 접점을 어디를 잡든지가 얘들아. 접점을 이렇게 잡았어. 접점 이렇게 잡아 접선 그었어. 접점 이렇게 잡아 접선 어떻게 해도 있잖아. 접선보다 F가 항상 위에다. 그지? 근데 얘가 말하는 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그래 라고 했잖아. 이걸 만족하는 모든 A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F가 접선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접점의 범위를 구하면 이거야. 무슨 말이야? 마일과 3 사이에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안 일어나는 거지. 모든 A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항상 F가 더 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만약에 F 함수,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W자 모양부터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마일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다. 이거 예를 들어서야. 느낌을 보려고. 이렇게 생겼어. 자, 선생님 마일에서 접선을 그었더니요. 접선보다 F가 무조건 위에 있어요. 마일보다 왼쪽을 접점을 잡아도 무조건 접선보다 F가 위에 있어요. 그치 얘들아? 요거 만족하는 거지. 마일 포함 왼쪽에서 무조건 함수가 접선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3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요 따위로 생겼다고 해봐. 미안해. 얘를 잘못 들었어. 3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요 따위로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은 3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에서 뿐만 아니라 3보다 오른쪽 모든 범위에서 접선이 무조건 F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배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일보다 왼쪽에서도 무조건 3 포함 3 오른쪽에서도 무조건 항상 요 일이 일어나려면 그래프 개형은 한 가지. F가 W자 모양일 때 마일에서의 접선과 3에서의 접선이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돼. 이렇게 생기면 끝.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같은 모양이면 마일 포함, 마일일 때도 접선보다 곡선이 무조건 위에 있고 마일보다 왼쪽에서 접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어도 F가 무조건 위에 있죠. 3일 때도 접선이 무조건 위에 있고요. 3보다 오른쪽 범위에서 접점을 잡아도 무조건 위에 있어요. 근데 3하고 마일 사이에서 접점을 잡으면은 접선을 그어주면서 관통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 개형을 원하는 거다라는 거 캐치하셔야 돼. 이해했어? 참고로 마일하고 3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래프 개형을 요거부터 생각해줘야지. 그렇지 않아? 접선하고 관련된 거니까 접점이 마일하고 3일 때를 생각했을 때 둘이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예상을 먼저 했어야지.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수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얘들아 식은 어떻게 세워? 보통 이런 경우는 F만 단독으로 세운다기보다는 F랑 접선이랑 접하는 상황을 가지고 식을 세우잖아. 일단 접선은 분명히 1차일 거라서 A는 써가지고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그리고 F하고 이 접선하고 지금 두 지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둘이 만나는 상황은 빼기 함수로 보통 표현을 하죠. 마일에서 만나니까 x 플러스의 인수 가지고 있을 것이고 3에서도 만나니까 x 마이너스 3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접하면서 만나니까 제곱이 붙어줘야 되겠습니다. 문제 F에서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했어서 1 맞춰주시고 함수식 F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다음부터 계산이야. 문제에서 조건을 줬더라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5예요. 대입하시고 여기다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미분해서 대입하시고 해서 계산하시면 쌤 계산 결과로 B값이 1에 C값이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함수가 완성이 되고 여기다 마지막에 4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27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을까? 참고로 마지막처럼 이렇게 함수식 설정하는 거는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거라서 미리 좀 익혀두세요. 두 함수가 만나는 상황으로 식을 세우고 싶으면은 두 식을 빼기 함수로 표현을 하고요. 지금처럼 접하는 상황이면 인수를 적어도 2개 이상씩 가진다. 됐을까? 표현 이해했어? 좀 어렵죠? 15번은 사실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고 참고로 여러분 1대1 대응은 고1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1 때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를 자꾸 이렇게 물어봐.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수상수화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니라고. 이렇게 나올 때 그냥 한 번씩 정리만 해주면 돼. 그럴 시간이 어디서 좀 수원수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함수를 두 갈래로 갈라놓고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쓸게 얘들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일 때라는 말이 적었어. 마지막 뭐 계산이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너는 1대1 대응이라는 것에 대해 아니? 요거지, 그지? 여러분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예요? y값을 포함? y값을 하나만 가진다. 하나당 y값 하나씩 대응. 좀 다르게 말하면 y값이 겹쳐지면 안 된다. 그지? y값이 어떤 애가 어떤 y한테 갔어. 그럼 다른 애들은 그 y한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1대1 대응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x값이 다르면요. 대응하는 y값도 달라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게 완전 고1 개념으로 돌아가서 설명해 줄게. 엄밀히 말하면 요건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완전 고1 개념으로 설명할게. 1대1 대응이란 첫 번째 1대1 함수를 만족하며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의 정의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뭐도 있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1대1 대응이었어요. 여러분 고1 때 배우십니다. 고1 때. 그래서 무슨 말이야? 아까 이제 서은이가 말한 것처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돼요. 물론 그거 만족하는 거 첫 번째. 정확하게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까지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꾸준히 증가하거나 꾸준히 감소하면 돼. 이렇게 말했었어. 왜냐면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겹쳐질 일이 없잖아요. 계속 증가하는데 계속 감소하는데 y값이 겹쳐질 일이 없잖아. 쉽게 표현하자면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주면 돼.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봐. 이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절대값 전에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니?
원래 이렇게 증가하던 애인데 아래로 지금 4만큼 떨어진 거잖아.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면서요. 이렇게 증가하는 애지. y절편 마3에 x절편은 2고 요 점근선은 마4고 이렇게 생긴 애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접어 올렸어. 그럼 아시다시피 접어 올린 그래프는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얘도 점근선이 위에 있죠? 4를 점근선으로 해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요 그래프지. 요 하늘색으로 표현하는 그래프가 실제 그래프지. 그치? 이해하실까요? 얘는 뭐야? 얘는 로그 2의 x라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전체적으로 y축 방향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냥 생김새 이거야. 그 정의역은 무조건 0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어. 요 그래프. 그래서 P하고 Q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에서는 얘를 그려봐. 이런 얘기거든. 좀 생각해봐. 즉 P하고 Q 사이에서 어떻게 P하고 Q를 잡든 이 함수는 무조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도 증가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P하고 Q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쓰이는데 나머지 범위에서 어떻게 왼쪽을 봐도 감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이해해? 꾸준히 두 그래프를 섞어가지고 증가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태윤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증가나 감소로 만들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해했지? 지금까지는 편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상황상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정확하게 1대1 대응에 입각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해볼게. 대충 느낌만 볼게. 아이고, 삐뚤었어. 지금 일단요. 어쨌든 P하고 Q 사이에서 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얘를 가지고 P하고 Q 사이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막 만들어봤어. 어쨌든 증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P하고 Q 사이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 그래프, 오른쪽 이 그래프를 갖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어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1대1 대응. 그죠? 쭉 이어지면서 아직 y값 겹쳐지는 거 없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 4라 그랬으니까 그보다 왼쪽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버려? y값이 겹치잖아요. 이해하시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 머리를 조금 써가지고 4 점근선을 조금 내려가지고 점근선이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보다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건 어때요? 이런 건 괜찮잖아. 이런 경우는 지금 어때? y값이 겹치지 않잖아요. 지금 최대한 나는 뭘 하는 중이냐면 어떻게 해야 y값이 안 겹칠까에 대한 생각 중인 거야. 그래서 지금 오른쪽 이렇게 해서 원래 요 그래프 가서 일부를 데려다가 y값 안 겹치고 있어. 그보다 오른쪽에서 이쪽 오른쪽 그래프 갖다 이어 붙여가지고 안 겹치고 있어. 왼쪽에서도 안 겹쳐야 되니까 아까처럼 그리면 y값이 겹쳐지니까 점근선을 아래로 훅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y값 안 겹쳐.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간다라는 건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라는 거야. 우리 함수 표현에서 f에서 g로의 함수 이랬을 때 f가 정의역이고 g가 공역이잖아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 지금 공역이 되는 거야. 근데 공역이 뭐라고 얘들아? 치역이랑 같아야 돼. 치역이 뭔데? 진짜로 선택받은 애들이 실수 전체여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같이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0부터 출발해서 4 직전까지 여기를 4부터 이어서 그렸다 치면 4 이상 쉽게 말해서 0보다 위쪽은 다 있겠지만 아래쪽 음수 쪽은 없어요. 이해하는 거지. 느낌은 알겠으나 지금처럼 쭉 이어지면서 그래프가 y값이 안 겹치 이건 좋은데 밑에 음수 쪽에도 무조건 대응하는 값이 있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음수 쪽에 대응하는 값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얘는 못 만들어. 얘는 0보다 위에서밖에 못 놀아. 여기서 만들어줘야지. 모든 음수를 대응하게 만들려면 무조건 일단 0부터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자, 가볼게 이제. 지워도 되지? 위에다 그릴게.
그래서 모든 음의 실수를 치역으로 다 잡아먹으려면 일단 0부터 오른쪽 범위에서 주어진 로그 함수를 쭉 그려줘야 되고, 여기까지 했을까? 그래서 P부터 Q까지 범위에서 로그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시작하는 P 값이 무조건 얼마여야 되는 거니? 0이어야 되는 거지. 0보다 일단 큰 범위에서 써먹어야 이 모든 음수를 다 잡아먹지, 치역으로. 이해한 거지. 그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Q 지점까지 보는 거죠. Q 지점까지 갑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 지수함수를 갖다 쓰는 거라, 뭐 그지. 지수함수 갖다 일단 볼게. 뭐 여기도 증가하고 있겠지. 뭐 이어서 증가할지 어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그렇고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4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쭉 감소하는 모양이야. 그럼 얘가 이게 쭉 오다가 0보다 오른쪽은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0 이하, 다시 말해서 P가 0이니까 0 이하에서는 요 그래프를 갖다 그려줘야 되고 절편이 3으로 올라왔겠지. 0,3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0보다 오른쪽은 지금 P가 0이잖아. 0보다 오른쪽은 얘로 가면 0 이하의 범위는 얘를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지금 0 이하, 이 0,3을 가지고 왼쪽으로 요 그래프를 그려줄 거라고. 근데 그걸 그릴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0,3을 한 대충 여기쯤 잡아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망하는 거지. 또 y가 겹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건요? 그건 y값은 겹치진 않지만 중간에 치역의 실수가 누수가 생겨버리잖아.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야? 요 Q일 때의 값에서부터 바톤 터치해서 여기 3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해서 가줘야지. 내 말 이해하는 걸까? 이해하시는 거죠? 치역이 모든 y값이 다 대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면 얘는 3 직전까지 가줘야 되고 이때 이제 뚫려서 그래프, 여기는 색칠돼서 그래프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 얘는 분명히 접는선이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y값은 4 직전까지는 다 들어가. 4 직전까지 다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 4 포함해서 다 들어가줘야 되겠지, 위로? 그럼 무슨 말이야? Q 이후에 나오는 다시 요 그래프는 y값 다시 4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줘야 모든 치역이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할까?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y값이 겹쳐지지 않아요를 만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y값이 다 대응하게 만들어준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해했을까? 자, 좋습니다.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 B값은 구했고요. 아까 전에 쭉 오다가 여기 지금 Q 집어넣었을 때 y값이 3이 나와서 둘이 겹쳐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요 함수가 지금 저 로그 함수, 저기에다가 x에 q를 집어넣어서 y값이 지금 3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직은 a도 q도 몰라요. 그 다음 상황은 또 뭐였냐면 여기 지금 요 함수죠? 요 함수 q 집어넣었을 때 4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저 함수에 q를 집어넣습니다. 2의 q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걔가 y값이 4에서 출발하고 참고로 요 함수는 절대값 원래 양의 범위였기 때문에 절대값 양으로 열어주시고 4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2의 q제곱이 8이니까 q값 얼마나? 3 나오지? q 대신에 3 집어넣으면 a 얼마 나와? 3 마이너스 로그 2의 3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값까지 나왔고 그 다음부터 문제 마지막에 f의 2분의 p 플러스 q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 더해서 이것만 쓸게. f 2분의 3 계산하세요 이거잖아. 됐어 얘들아? f 2분의 3 계산하세요 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요게 지금 0이고 이게 지금 아까 3이었지? 요 사이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거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아마 2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문제. 왜냐면 요즘 자꾸 고1 개념을 건드리는데 니네가 1대1 대응 개념 몰라. 1대1 개념 알아도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 전혀 기억이 없죠. 고1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엄밀히 말하자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달라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것만 만족하면 돼. 이 자체가 1대1 함수야.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 즉 y값이 겹쳐지면 안 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까지 성립해야 1대1 대응.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이어져서 꼭 이어지지 않더라도 잘 그려져서 y값이 겹쳐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모든 y값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였어.
이해하셨을까요? 조기님 졸려요? 16번에서 할 얘기는 하나. 제발 진수 조건 좀 조심하십시오. 항상 로그 방부등식 만나면 진수 조건 조심하기. 17번은 넘어갈게요. 괜찮죠? 17번은 센이에요. 센. 18번 센이에요. 센입니다. 19번 잘하셨고 19번 설명 안 해도 돼? 태연 어때? 19번 할까 말까? 안 해도 돼요? 19번 같은 경우 하나만 얘기하자. 양변 뭐 하면 끝나? 미분하면 끝나는 거지.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20번은 연의 삼각함수 활용 문제 치고 쉽게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하면 뭐 할 얘기가 없는데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 좀 익숙한 학생들은 여기서 식 어떻게 세워서 가면 답 나오겠다 이게 바로 보이셨을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알려주면 실수배를 이용해서라도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D입니다 라고 하면 뭐 요 길이는 3P, 요 길이는 P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실수배 이용해서라도. 그 다음에 또 AD의 길이는 루트입니다. 이거 줬구만. 요 길이 루트이라고 줬네. 그리고 AB 여기요. AC 요 둘의 비도 2대1입니다 라고 해서 K 썼어. 비율을 실수배 이용해서 표현했다고. 그리고 이제 저 세타라고 표시된 각의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입니다 라고 주고 마지막에 문제에서는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건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진도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한 말이 나오면 무슨 법칙을 생각해 줘야 돼? 사인 법칙. 요거는 기본이야. 삼각형의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이따가 사인 법칙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인 법칙을 쓰려면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의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삼각형 ABD 여기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각 정보 여기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만 알면 끝나? EK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둘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어떤 상황을 캐치하셔야 되냐면 요각이 세타야? 그러면 평각이 파이니까 요각은 파이 빼기 세타겠네? 그래서 이쪽 삼각형에서는 세타 가지고 이쪽 삼각형에서는 파이 빼기 세타 가지니까 각각에서 공식 들어가 줘야지 이거 캐치하시면 돼요. 특히 이쪽에 있는 파이 빼기 세타는 각을 변환할 수 있는 각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각각 들어갈 거고 각각 무슨 식으로 들어가? 코사인 법칙. 왜? 코사인 법칙 쓰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왼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2K의 제곱은 공식 아시죠? 3P의 제곱에다가 루트 2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P의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 바로 들어갈게. 4분의 루트 2를 뺀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요. 뭐냐? 요렇게 다약분되네, 그지? 이렇게 다약분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P다. 뭐가? 4K 제곱. 이게 첫 번째 식. 했죠? 두 번째 식. 이번에는 오른쪽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K의 제곱은요. 루트 2의 제곱에서요. P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P에다가 끼인 각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줍니다. 변형해 보십시오.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거부터 해봐. 마이너스, 그지? 코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죠. 이렇게 해야 대답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여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를 넣겠습니다. 정리하면 2 플러스 P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약분되는구나. 그지? 떨어져 있어. 헷갈리네. 그래서 P, 맞지? 계산 맞지? 맞습니다. K제곱이 그렇습니다. 라는 식 나와요. 연립하면 끝나잖아. 그지? 4K제곱, K제곱이니까 이거 4배 하면 같아지네. 그래서 요 식만 세울게. 9P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P는
이것을 4배한 8 플러스 4p제곱 플러스 4p와 같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쭉 풀어서 p값 구하시면 p값은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양수 찾아주시면 2 나오게 되고요. 그 p값을 쭉 집어넣어서 여기든 집어넣어 주시면 k도 나와요. k값 얼마? 2루트 2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던 게 뭐였어? 사인 법칙. 지금 k가 2루트 2니까요. 대변의 길이 4루트입니다. 그래서 공식 들어가주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대변 4루트 2가 왜 저번에 뭐와 같다? 지름과 같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코사인을 줬는데 사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까 초반에 했던 거. 뭐 그리자? 직각삼각형 그려주자. 아까 했잖아, 그지?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이면 여기 4고 여기 루트이고요. 피타 쓰면 여기 얼마인가요? 루트 16에 2, 14인가요? 아무도 안 놔주네요. 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일단 비율은 4분의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하고요. 네, 그러하고요. 그래서 사인 값을 구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삼각비를 주고 다른 삼각비를 물어보면 직각삼각형 그려서 비율은 잘 구하는데 뭐 좀 주의하자. 구호 좀 주의하자. 여기서 세타가 어떤 애냐면 삼각형 안외각이에요. 삼각형 안외각이면 0도와 180도 사이, 다시 말해서 0과 파이 사이거든요. 0과 파이 사이면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인 거잖아.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야. 코사인은 문제가 되겠지. 나중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겠지만 사인은 사실은 삼각형 안에 있으면 다 플러스. 됐을까? 그래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 해도 되지 얘들아? 집어넣어서 반지름 구해서 파이 r 제곱 해주시면 외접원의 넓이가 7분의 64 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때 앞에 있는 얘네들 분자분모 함수로 봐가지고 71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쉬운 편. 됐을까? 자, 21번 보시면 일단 첫째 항 자연수라는 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점화식을 줬는데요. 다음 항은 만약에 그 직전에 앞에 항이 3 이상이라면 n분의 an으로 값을 내주고 그 직전의 항이 만약에 3보다 작은 항이었다면 다음 항은 무조건 10으로 보자.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대. 그랬을 때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 뒤에 항을 알려주고 앞에 항 찾아봐.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가는 게 이제 요새 트렌드잖아요. 해봐. 방법은 없어. 하는 거지 뭐. 자, 6번째 항이 2가 나왔어요. 6번째 항이 2가 나왔다라는 건 10은 아니고 위에서 나왔다는 소리겠죠? 이건 당연하죠. 6번째 항인 2는 어떻게 나왔냐면 n에다 5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게. 5를 집어넣어서 5분의 a5 해서 나왔을 것이고 그때 5번째 항은 3 이상이었을 거야. 그래서 5번째 항이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옵니다. 5번째 항은 픽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항이 10인 건 아는데요. 그 5번째 항 10은 이제 여기도 10이니까 두 갈래를 이제 갈리는 거지. 그지? 5번째 항 10은 4분의 a4를 해서 그지? 즉 4번째 항이 3 이상이어서 요렇게 해서 10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번째 항이 3보다 작아가지고 자동으로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일단 요 라인부터 갈게 얘들아. 이렇게 되면 4번째 항이 얼마였단 소리니? 40이었단 소리고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럼 4번째 항 40은 또 둘 중에 당연히 여기서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면 바로 갈게. 3분의 a3을 해서 왔겠죠? 이때 a3은 3 이상이면 되고 이렇게 해서 a3 구하면 얼만디? 120입니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서 왔을 거냐면 또 10은 아니니까 위에서 와서 2분의 a2 이렇게 되면 a2 얼마? 240으로 왔을 거고 마찬가지로 3 이상의 범위 들어가고 마지막 a2는 그러면 1분의 a1 해서 왔을 거라서 결국 a1이 얼마인 거야? 240. 첫 번째 249 했어요. 아마 여기까지는 구하지 않았을까? 다른 건 뭘 거해도 얘는 구했을 것 같은데
첫째 항 240인 거 하나 찾았습니다. 역시 이 문제가 복잡한 건 얘 때문이에요. 왜냐면 있잖아. 15번째 항이 10인 건 아는데 4번째 항이 3 미만이라는 것만 알지 4번째 항이 딱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아무튼지 간에 이 5번째 항 10은 또 2가지로 나뉘어서 나왔을 거야. 아 미안해. 4번째 항, 5번째 항 받고 4번째 항 뭔진 모르겠지만 3보다 작다의 얘는 일단 쓸게. 2가지로 나왔을 텐데 4번째 항을 3분의 A3 해서 3번째 항이 3 이상입니다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4번째 항이 10입니다. A3이 3 미만이거든요로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4번째 항은 3보다 작다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이해하시죠? 그럼 요 라인인 거네. 요 라인.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서 4번째 항이 지금 3분의 A3인 건데 뭔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튼 3분의 A3인 건데 그 4번째 항이 지금 A3 기준으로 나왔고 그럼 그 전에 또 A 3번째 항은 또 2갈래일 거 아니야. 이해하니? 그 전에 이제 3분의 A3에서 4번째 항 나오기 전에 3번째 항은 또 2가지. 2분의 A2, A2가 3 이상이어서 아니면 A2가 3 미만이어서 10이 나올 수 있고요. A3은 3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1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여기서 또 갈래 칠게요. 이렇게 A3이 나오는 경우는 또 2갈래지. A2가 이 전에 있었던 A2가 1분의 A1, 즉 A1이랑 같고 A1이 3 이상이어서 A2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A2 자체가 10, 여기서 A1이 3 미만이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래를 치는 중. 그 다음에 A3이 10이다는 A2가 3보다 작을 땐 거고 여기서도 A2가 2갈래인 건데 다시 한번 1분의 A1으로 A1이 3 이상이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A2 자체가 10, A1이 3보다 작아서 나올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10이 나올 수가 없죠. 이해하고 있는 거야? 상황 이해하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됐죠? 요 첫 번째 케이스 확인만 해볼게. 두 번째 케이스 왔고 세 번째 케이스도 왔고 요거는 안 되겠구나. 보니까 첫째 항이 3 이상일 때 A1하고 A2가 같아지는 건데 A2는 3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모순이잖아. 그지? A1하고 A2가 같은 경우는 A1은 요때고 A2는 요때잖아. 이것도 안 맞으니까 탈락.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두 라인만 봐주면 되는 거네. 이해했을까? 가지치기만 잘하시면 돼요. 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1번.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요. A1이 3 이상이어야 해요. 더 갈게. A2도 3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A3도 3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A3은 참고적으로 2분의 A2이면서 3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2는 6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도 되죠. 여기까지 하실까요? 자, 그러면서 A3은 3 이상이며 A4는 마지막으로 3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A4는 3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까지만 볼게. 자, 이제 해보자. 우리 뭐 찾아야 되냐면 첫째 항 찾아야 돼. 첫째 항이 어때 얘들아? 일단 3 이상, A2도 3 이상인 건데 참고로 A1과 A2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면서 아까 쭉 와서 A2가 6 이상이라고 했지? 그럼 첫 번째 뭐 봐? A1이 6일 때. 내 말 알아듣고 있지? A1이나 A2는 지금 같은 거잖아. A2가 6 이상이면 A1도 6부터 출발하겠지. 그래서 A1도 6이고 참고로 써볼게. A2도 6이면은 A3 같은 경우는 3이 될 것이고 A3이 3이 되면서 하다 말았네. 3이 되면서 A4 값은 1이 됩니다. 더 써야겠다 얘들아. A4는 조금만 더 쓸게. 3분의 A3인데 3보다 작아야 돼. 여기까지 갈게. 되셨죠? A3은 A2가 6이면 얘는 3이고 그래서 A4는 처음이니까 써드려요. 3이니까 1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A1이 7이면 마찬가지 아니야? A1 7이면 A2도 7이고 그러면 A3 같은 경우는 2분의 7이 돼서 3보다 크다. 2분의 7 들어가면서 A4도 만족.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6부터 쭉 들어가요. 7도 되고 8도 되고 들어가요. 그럼 우리 마지막 얼마까지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A4가 3 미만이면 A3이 9 미만이면 되니까 A3이 9 미만이려면 얘가 9 미만이면 돼서 A2는 18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A2가 A1이랑 같으니까 얼마까지 가능? 17까지 가능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A1이 될 수 있는 값들은 이렇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A1 범위, A2 범위, A3 범위, A4 범위까지 확인해서 될 수 있는 A1 찾았고요. 마지막 두 번째 라인. 이때는 이제 A1이 3보다 작으면 A2를 무조건 10이라고 보고 A2가 10이면은 A3은 알아서 5가 될 것이고 A3이 5면은 3분의 5가 다 된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A1이 요 범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아까 자연수라고 했잖아. 뭐뭐도 얘들아? 1, 2 이렇게 두 개 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A1 값이 240에다가 6부터 출발해서 17까지의 수에다가 1하고 2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주시면 될 수 있는 모든 A1 값들의 합이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계산 결과가 381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됐을까? 이런 문제는 얘들아 별달리 방법 없어. 뭘 잘하는 뭐 방법도 없고 그냥 케이스 분류 잘해서 조건만 잘 안 잃어버리고 데리고 오시면 돼요. 됐어? 자, 가봅시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gx를 두 갈래로 나눠놨고요. 벌써 불쾌해. 절대값 나오는 것부터 좀 불쾌하지, 그지?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놓고서는 g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가였으면 좋겠어. 얘들아 실수 전체라고는 했지만 어디서? 당연히 어디서? 얘들아 실수 전체라고는 했지만 당연히 어디서? 0에서, 그지? 뭐하냐? 0에서 B가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 우리 그동안 했었어. 미가면 뭐다? 연속이다. 그래서 0에서 연속일 것이다 부터 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 연속입니다. 무슨 말이야? 위에다 엮는 거랑 아래다 엮는 거랑 같습니다. 해볼게요. 위에다 엮는 거 마이너스 F0. 아래다 엮는 거 절대값 F0. 아래다 엮는 거 마이너스 8의 절대값 8 나가면서 마이너스 요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절대값이 지금 양이냐 음이냐의 문제인 건데 이거 음으로 열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이거 음으로 열리면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0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8은 0이다 돼요. 그죠? 당연히 아니고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F0 지금 음수구나. 그래서 요 놈이 마이너스 F0으로 열려서 미안해. 정신없네.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안 된다고 해놓고 써놨어요. 그 이제 넘어와서 2F0이 8입니다가 되면서 F0 값 얼마 나와? 4가 나오는구나. 요거 하나 얻었어. F 함수 0 내면 4 나오는구나. 즉 Y절편이 4구나. 요거 얻었다. 두 번째 뭐 해야 되지 우리 그 다음? 원래 하던 거 있잖아. 좌미 음이 같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에 대한 좌미분계수와 0에 대한 우미분계수가 같습니다. 해줘야지. 해보자. 0에 대한 좌미분계수는 얘 미분해서 엮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 0인 거 아닐까요? 얘는 이거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라 아직 몰라. 그래서 일단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절대값 함수 0에서 좌미 이렇게 쓸게. 모르잖아. 기존 함수 f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접어 올린 자체가 그냥 원래 미분계수일 수도 있고 접어 올려졌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쓸게 얘들아. 절대값 f는 0에 대한 좌미일 때 이렇게 쓸게. 그리고 그 뒤에 얘는 뭐야 얘들아 얘. 이 그래프 아시죠? 얘는요 함수가요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생겨 먹은 애인데요. 절편이 풀마이고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접어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0에 대해서 지금 좌미, 우미를 보는 중인데 사실은 0에 대해서 좌미든 우미든 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얘 뭐 하면 되더라? 미분해서 0 넣으면 되잖아. 그게 얼만데? 0이잖아. 그지? 이해하시는 거죠? 뒤에는 0. 0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뒤에는 0으로 날아가니까 이 둘이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0보다 큰 범위지. 정신이 없네요. 우미. 한 단계 앞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섞였어. 다시. 그래서 지금 G함수를 미안해.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게 좌미고 미쳤나봐. 얘가 0보다 큰 범위가 이게 우미지. 어쨌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으로 날아간 거 확실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절대값 F함수 0에 대한 우미가 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참고로 절대값 F함수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F함수를 접어 올린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F함수가 X축을 이렇게 거쳐가는 애였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0이었다면 접어 올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했다고 치면은 접어 올렸을 때 기존의 우미와 실제 우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0에서 어떻게 X축이랑 만나냐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위에서 정보를 얻었단 말이지. F함수가 뭐래? 0 넣으면 4래. 무슨 말이냐면 야, 얘 있잖아. 0 넣었을 때 4 양수였다? 그러면 접어 올려도 그냥 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0일 때 무조건 양수 쪽에서 놀았어서 접어 올린 것도 그냥 원래 0 미분계수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 그래서 절대값이 있어서 일단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실제로 절대값 F함수 0에 대한 우미분계수는 그냥 뭐랑 같아? 원래 그냥 F'0 값이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 그래서 두 식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여기서 알게 된 정보 하나 더. 뭐야? 둘이 서로 같다는 건? 그렇지, 0이라는 거지. F'0은 0이에요 라는 정보까지 얻어내는 거지. 여기까지 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본 거 두 가지야. 원래 보던 거. 연속성 하나, 좌미우미 같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F에 대한 정보 두 가지를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한 가지만 더. 주어진 함수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미분 가능성을 0에 대해서 본 건 맞긴 한데요. 이 두 번째 함수 잠깐만 살펴보시면 두 번째 절대값 얘 있잖아. 얘 함수 이거라며. 참고로 주어진 함수 있잖아. 이 뒤에 함수요. 0보다 오른쪽 범위에서 특히 2에서 미가가 아니잖아요. 미가 의심.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함수도 0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2에서도 미분 가능성 한 번 더 봐줘야 돼. 항상 의심되는 지점에서 다 보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함수가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0에서 미분 가능성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요 함수가 풀마 2에서 미가가 아닌데 0보다 큰 범위에서는 2일 때 미가가 아닌 거니까 2에서도 한번 찝어주고 가줘야지. 내 말 이해할까? 그래서 우리 주어진 함수 다시 한번 2면은 지금 아래 함수만 보는 거잖아. 이 함수 2에 대해서 좌미 우미가 일치하는 걸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한 거죠? 자, 한 번 더 갈게 그러면. 써드릴게. 지금 나는 두 번째는 2에서 미분 가능함을 얘기할 거야. 좋습니다. 그러면 왼쪽 함수 같은 경우, 왼쪽의 절대값 fx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그냥 절대값 함수 2에서 좌미분계수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할게. 아직 용기가 없어. 얘 좌미분계수는 뭘까 얘들아? 궁금합니다. 미분을 해보세요. 4x입니다. 2를 넣어주세요. 8입니다. 이거는 뭐야? 원래 2에 대한 미분계수고 그 8은 뭐야? 우미분계수잖아. 그럼 접어 올린 좌미분계수는 뭐였겠어? 마이너스 8이었겠지. 근데 기존의 8 기울기를 접어 올린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돼서 그래서 뒤쪽에 있는 미분계수는 우리가 좌미분계수를 마이너스 8로 할 건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만나서 플러스 8이 된 거지. 여기까지 했을까? 이게 지금 뭐냐면 전체 저 G함수 2에 대한 좌미분계수를 본 거고 한 번 더 2에 대한 우미분계수 아직 용기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절대값 함수 2함수에 대한 2에 대한 우미분계수를 보시고 뒤에 있는 절대값 함수 2의 우미분계수가 8이어서 8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전체 G함수 2에 대한 좌미, 2에 대한 우미 그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혹시 이 절대값 함수 2에 대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을 일은 있을까? 절대 없지. 얘들아 둘이 만약에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 알파로 서로 같으면은 알파 플러스 8이랑 알파 빼기 8이랑 같을 수 있니? 절대 없지. 무슨 말이야? 아, 얘 좌미 우미 다르구나. 이해했어? F 함수를 접어 올린 절대값 함수가 2에서 좌미 우미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도 돼? F 함수 2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X축이랑 만나고 있는 거지. 이해하는 거야? 만나니까 아까처럼 그지? 관통하면서 이렇게 만나니까 접어 올렸을 때 좌미랑 우미가 다르지. 그지? 그래서 좌미와 우미가 접어 올리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2에서 한번 관통하며 지나갔다는 거야. 참고로 접하지는 않죠. 중근은 아니죠. 중근이면은 미가였겠죠. 좌미 우미가 같았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편의상 나는 계산 편하게 하려고 좌미를 일단 알파라고 설정할게. 그럼 우미는 접어 올리면서 부호 반대됐을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도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은 다시 한번 쓸게. 알파 플러스 8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8이 되면서 2알파 16이 되는 거니까 알파 값이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8이. 어우씨, 안 자고 있네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좌미분 개수가 마이너스 8. 그럼 접어 올렸을 때 우미분 개수는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얘들아? 지금까지 한 거 한 번만 정리할게. G함수가 지금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고 미가라고 해서 첫 번째로 위아래 0 집어넣은 게 서로 같습니다. 연속성 이용해서 F 0값 하나 찾았어요. 좌미 우미가 서로 같습니다. 위에 미분에서 0 집어넣은 값과 아래 미분에서 0 집어넣은 값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볼 건데 밑에는 절대값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표현했었어.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0에 대해서 우미분 개수가 이 상황이어서 우미나 좌미나 서로 같은 상황이라 그냥 F'0이라 표현했고 여기까지 찾아냈어. 그럼 이제 이 말을 종합해서 얘기해보자면 F함수는 지금 0에서 뭐 하는 중이야? 미분값이 0이야 얘들아. 뭐 하는 중이야? 접하는 중이지, 그치? 접하는 중이면서 미분값이 0이니까 뭔가 접하는 중이면서 4랑 만나는 중인 거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함수가 요 놈 때문에 2에서도 미가가 의심된단 말이지. 그래서 2에서 미분 가능성을 보려고 한 번 더 좌미 우미 서로 같습니다까지 이용해서 F함수가 2를 관통해가며 지나가고 결과적으로 좌미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내 말 이해했니 얘들아? 첫 번째 뭐라고? 이 F함수는요 3차 함수, 물론 최고차 한계수 몰라요. 모르고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라고 얘들아? 0에서 무조건 4랑 접하고 있고 무조건 2를 관통하면서 지나가줘야 돼 라고 했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4하고 접하면서 나중에 2에서 관통하며 지나간다. 이때가 0이고 이때가 2입니다. 요런 그림. FGF. 요런 그림. 이해했어? 0에서 4랑 접하면서 만나면서 2에서 관통하며 지나가서 나중에 접어 올렸을 때 미가가 아니게 되는. 아니 선생님 꼭 그렇게 접해야 되나요? 응? 4가 이렇게 있는데 4랑 접하는 뭔 소리야? 이렇게 접하면 안 되나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지? 0에서 4랑 이런 식으로 접하고 2에서 관통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일 수도 있지. 이렇게 그리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경우잖아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못 그리나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서 얘랑 접하려면 첫 번째. 이런 식인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접할 때가 0이고 오른쪽에 2에서 한번 X축 지나가줘야 되잖아. 불가. 같은 이유. 그지? 올라가면서 끝나기 때문에 2랑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감소하며 시작하는 그래프라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로 그려질 수밖에 없구나. 자, 다 왔어 얘들아. 이 상황을 이제 식으로 표현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어떤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냐면 F가 4랑 접하는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거든. 그래서 어쨌든 F가 4랑 만난다라는 걸 식으로 세우고 싶으면 빼기 함수로 식을 세워주면 된다고. 자, 일단 0에서 접하면서 만나니까요.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고 볼 것이고요. 이거나 식은 똑같아.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지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요 값은 언젠지 모르니까 뭐 X-P 뭐 이렇게 둘게요. 최고차 한계수 모르잖아요. K라고 하되 이때 K는 나는 음수라고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F 함수를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내가 세워줄 수 있어.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 K하고 P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자 얘들아. 자, 내가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거 많아. 첫 번째 뭐 있어? 이런 건 지금 다 녹였고. 얘 했어 안 했어? 얘 안 했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옵니다. 이거 안 맞잖아. 그치?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구해놨던 거 이거 있잖아. 마이너스 8. 이게 뭐냐면 절대값 함수 2에서의 좌미였거든요. 여러분 절대값 함수 2에서의 좌미였거든요. 좌미. 접어 올려지면은 우미가 바뀌는 거지 좌미는 기존값이랑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2의 우미가 변신한 거지 좌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F'2의 값이 원래 미분계수 마이너스 8과 같습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돼. 실제로 집어넣어서 연립해 주시면 되고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K는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알아. P값은 1 나올 거야. 그럼 함수가 이제 완성이 되겠지. 거기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5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산 결과가 154 나오게 될 거예요. 됐어? 몰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많지 않아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22번 치고는 그렇게 막 볼륨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0에 대한 미분 가능성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분 가능 의심점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그건 누구 때문이야? 요놈 때문인 거지. 그래서 좌미 우미 나눠서 봤던 얘기 하나 요걸 가지고 얘 우미가 결국 그냥 기본 미분계수 값이랑 같다라는 거 캐치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2에 대해서 좌미 우미를 볼 때 선생님처럼 접어 올린 함수의 좌미 우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를 때는 일단 임의로 이렇게 두고 나서 나중에 관찰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F2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마지막에 그래프 그려서 식으로 완성. 됐을까? 항상 조건을 뜯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내면 최대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식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3모 공통은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